바로 이제 대선 출사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메시지가 인상적이긴 했는데 단상에 적혀있던 메시지가 우리가 이깁니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 보수 진영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진영은 굉장히 좌절감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패배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당내 일각에서는 어찌 보면 차라리 야당을 하자라며 고의 패배를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패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계엄이라는 국면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고 떳떳하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용감하게 맞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경선이 현재 구조가 그렇습니다. 당원의 50% 이상 그리고 민심의 50% 이상이 지지를 해줘야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당의 당원과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 당이 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바다를 넘어서서 새로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변화한 국민의힘을 선택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시 50%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사표를 던지면서 서태지를 언급하면서 시대교체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약들 최근에 각 후보별로 열심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약들이 서태지스럽다. 이럴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 저희들이 이제 내세운 경제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공약 중에 347 공약이 있습니다. 이 347 공약 중에 3이 바로 AI 3대 강국입니다. AI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죠. 이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는 서태지 세대답게 또 70년대생 지금 양대 정당에서 유일한 70년대생 후보입니다. 70년대생 후보답게 아주 정확히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에서 그것은 이제 어떤 교수님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예. 사실 이 암호화폐나 AI에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모두 맡겨놓으려고 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와 다르게 70년대는 그래도 70년대생부터는 성장기에 이 정보화 사회와 함께 성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은 컴퓨터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과도 훨씬 더 친숙한 첫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후보다. 그래서 AI 3대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4강에 관련된 본선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토론회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여러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이제 올라와서 3대1의 구도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중도층의 표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수 합리적인 후보들, 유권자들의 표를 받을 수 있겠다. 이 계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2대2가 되면 이제 표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우려는 없으신지.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 또는 탄핵 찬성, 계엄 반대 이와 같은 보수의 표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할 때 이야기인데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겼다는 것. 나경원 후보는 특히 친윤 강성 후보로서는 가장 강성 후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 안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중도로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합리적 보수의 비율이 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선을 이기고 싶어하는 보수층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선택하는 우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선에 간다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을 때 약간 캠프에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고양이 됐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에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좋아했죠.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아, 이렇게 우리 당이 변하고 있구나.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 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예.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뽑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였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을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당원과 지지자를 갖고 있는 당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극복하고 다시 전략적인 판단을 이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사실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가장 그 감정에 많이 기댔던 나경원 후보를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꺾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됐다. 생각보다 빠르다. 예. 그리고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선에서 보니까 한동훈 후보의 인기가 예. 네.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다들 한동훈 후보와 하고 싶어 했거든요. 부담도 좀 되고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종의 우리가 1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보통 이렇게 1대1로 지명하라 그러면 1위 후보에게만 집중적으로 그 지명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물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우리와 어찌 보면은 약간 컨셉이 좀 겹치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